자, 봅시다. 아까 봤던 거 그 다음 서답형 4번 봅시다. 서답형 4번. 그래서 윗글에 A, B가 누가 양반의 어떤 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문제 맞죠? 자, 그래서 A는 뭔데?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B는 뭐야? 나를 도둑놈으로 볼 생각입니까?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인물을 밝히고 밑줄친 내용이 유의하여서 각각 한 문장으로 쓸 것 어떤 면을 비판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은 누가 어떤 면을 비판하는 거야? 소민아. 양반의 그렇지, 비생산적인 면이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양반의 비생산적인 면 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지, 경제적 무능함. 그냥 무능함이라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경제적 무능함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밥 벌어 먹고 살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경제적 무능함 또는 비생산적 면모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비판한다면, 자, 지금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는 중아, 누가 뭘 비판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양반의 어떤 점이니까 일단 누가야? 부자가. 자, 그럼 양반의 어떤 점이야? 그렇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 형식을 다르게 해가지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문장 전문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그렇죠. 문장 전문 연습. 자, 다음 벌비야 해놓으세요. 아니 그냥 아니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9번. 저 요거 그 수족날 관련해 가지고요. 자, 잘 보세요. 선지야, 예를 들어서 작품에서 김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지가 있어. 돈에 대한 이중적 마음을 표현한다. 맞아, 틀려?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이중적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주홍아, 어떤 부분이야? 술 먹었을 때 뭐? 그치, 돈을 던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김천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중적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이 삶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김천지의 울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 뭐였어요? 나연아, 뭐였어요? 김천지가 울분을 표현하는 거 돈 말고 어느 부분에서 무엇에 대한 울분을 표현합니까? 소윤아, 뭐예요? 에헤이, 이걸 본문을 보면 어떡합니까, 참. 시험일 것 같은데. 민경, 뭐예요? 그 비가 상판. 상판이라고 하는 게 내 얼굴 상판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웬 놈의 비가 상판을 이렇게 막 툭툭 때리냐고 막 승질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그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제 손님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막 이제 비를 맞는데 웬 놈의 비가 상판을 이렇게 때려 라고 승질을 내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비에 대해서 승질을 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무엇에 대한 승질을 내는 거야? 나에 대한 승질이요? 아니 저한테 민경, 무엇에 대한 승질? 현실.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울분, 현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부분이 뭔 놈의 비가 이렇게 상판을 때려 막 이런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1번, 9번 썼지 1번 봅시다. 자, 가에 드러난 김천지의 마음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내를 만날 생각에 다리가 가벼워짐. 맞나요? 그러면 뭔데요? 집이랑 가까워지면 다리가 어떻게 돼? 솔비 어떻게 돼? 무거워져요. 왜 무거워지는데 솔비야? 그치, 아픈 아내를 집에 두고 온 걱정 때문에. 맞죠? 또는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이제 다리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맞죠? 자, 다음 2번, 집에서 멀어지면 아내 걱정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 아니다. 그쵸? 얘네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네. 맞지? 자, 집에서 가까워지면 아내 걱정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 집에서 멀어지면 뭐야? 그러면 집에서 멀어지면 다리가 가벼워지는 이유는 뭔데요? 돌비. 집에서 멀어지면 다리가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워져. 왜 가벼워지는데? 아내 생각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아내 생각을 이제 아내 생각이 덜 나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아내 생각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집에서 가까워지면 집을 두고 온 아픈 아내의 생각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안해진다? 맞는 말이겠다. 그쵸? 자, 나머지 4, 5번은 엉터리. 자, 그래서 운수 좋은 날 엔간하면 서술형으로 이거 나올 겁니다. 아까도 우리 제목 관련된 거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 적어야 되는 건 똑같아. 결국 적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조금 달리 적을 뿐이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야 되는 핵심은 다 똑같아. 맞죠? 결국은 반어법을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반어법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 강조해서 드러낸다는 거. 김첨지가 겪고 있는 비극성을 더욱 강조해서 드러낸다는 거. 맞죠? 근데 그거를 문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어야 될 수는 있겠지. 맞죠? 자,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는 읽기의 가치입니다. 읽기의 가치. 소설가가 된 나가 중학생 시절을 떠올리는 거.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협지를 읽은 덕분에 소설가가 되었다. 맞아, 아니야? 아니다. 그렇죠? 무엇을 읽은 덕분에? 중학. 무엇을 읽은 덕분에?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덕분에 소설가가 되었다 라고 해야 되겠다. 그쵸? 역시 틀렸고. 자, 다음 도서관에서 가장 처음 읽은 작품은 박지원의 허생전이다. 맞아? 맞죠? 자, 다음 3번 도서관에서 박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작가의 고전소설을 읽었다. 맞아?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다. 그쵸? 여러 작가의 소설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학기에 도서관에서 했던 거는 뭐밖에 없었어? 박지원의 작품을 읽은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자, 다음 4번 중학교 2학년 때 몸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산악반을 선택하였다. 맞나요? 아닙니다. 자, 나연아 뭐 때문에 산악반 선택했어? 기억나요? 되게 사소한 거였는데. 그치, 처음 들어갔던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산악반이어서 산악반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반드시 읽어야 하는 도서라서 한국 고전문학 전집을 읽게 되었다. 맞나요? 아닙니다. 한국 고전문학 전집을 그럼 어떻게 읽게 됐어? 윤경 어떻게 읽게 됐어요? 마음에 있는 책을 찾아보다가 예 골라서 그치, 골라서 읽었죠. 마음에 드는 책을 이제 찾다가. 자, 그래서 이 한국 고전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이 책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한자로 돼 있고 표지가 깨끗했어요. 사람의 손때가 닿지 않아서 표지가 깨끗했다. 그쵸? 자, 다음 11번 기억은 무협지. 니은은 뭐야? 박지원의 소설. 뭐 되어 있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1번 선지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솔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지, 니은만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문장의 품이 있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맞나요? 아니다. 그쵸? 소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 니은만이다. 그쵸? 그래서 또 기억 빠져야겠지. 자, 다음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한국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였다. 맞나요? 중아 이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니은과 달리 기억은 무협지는 둘다 그렇지 둘 다가 돼야 되지 모두.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주인공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화 맞아? 뭐가 틀렸어 그러면? 둘다 그렇지 얘도 모두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니은이 박지원의 소설이었다. 그렇죠? 고전. 자, 니은은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다. 맞죠? 자, 소윤아,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그러면 기억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 기억은 어땠어? 주인공 이름 그렇지. 주인공의 이름 말고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가 돼야 되겠죠. 자, 지금 이거 글쓴이가 생각하는 읽기의 가치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세 가지랍니다. 자, 세 가지 문장으로 안 적어도 좋으니까 세 가지 적어보세요. 지금 원래는 문장으로 적어야 되지만 자, 솔비 세 가지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인간다운 어. 삶을 살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해준다. 맞죠? 그 다음 마지막 그 반반씩 안 돼요? 아 그건 하나라고 봐야지. 왜 한 문장에 있는데 같은 문장에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중아 마지막 뭘로 할래?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죠?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줄 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가치라고? 아니 가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민경아?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는 계기 그렇지.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는 계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고전을 읽었던 경험이 글쓴이가 소설가가 된 계기가 되었다. 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자,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자, 지금 가나 이거 각각 이제 그 유명인들이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던 그 선택학습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자, 가의 책 읽기 방법이라고 돼 있네요. 가의 책 읽기 방법. 자, 그러면 가 봅시다. 가는 책 읽기 방법 중에서 나연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읽기 방법이었어? 뭐라고요? 그렇지. 책의 차례를 꼼꼼히 읽는 그 독서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어디 있어? 정답 5번에 있다. 그렇죠?
자, 책의 차례 작가의 서문을 읽으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가를 쓴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독서 방법이다, 그렇죠? 독서 방법. 자, 그럼 나연아, 이 나에서 강조하는 책 읽기의 가치가 뭔데? 나는. 그렇지. 자, 자기를 비춰보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뭐 하게 만든다고? 성찰하게 만든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에서 말하고 있는 읽기의 가치는 뭐야? 나를 돌아보게 해준다 가 되겠지. 맞죠? 나를 성찰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 5번에 있다. 그쵸? 자,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하는 거? 성찰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자, 14번 봅시다. 속담을 사용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문장 봅시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코앞에 핸드폰을 두고 한참이나 찾았다.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자, 다음 2번. 이래도 절차가 있는 법이야.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 쓸 수 있다. 그렇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게 일의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3번. 서당계 3년에 풍어를 넣는다더니 글자도 모르던 아기가 어느새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맞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넣는다더니 글자도 모르던 애가 지금 이제 어른들 옆에 있다 보니까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야. 맞죠? 4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맞아? 그럼 왜 아닌데? 민경아, 왜 아니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돕는 자가 뭐야? 스스로 뭔데? 스스로 뭔데? 주홍아. 자, 스스로 돕는 자라고 할 때 이 스스로 돕는 자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도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뒤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남아있어? 낙심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냥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 이 사람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네가 나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하다니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군. 충분히 쓸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냥 요거만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자, 눈에 밟힌다. 관용 표현이다. 그쵸? 자, 친구의 이야기에 너무 웃었더니 배가 아프다. 요거 관용 표현이야. 이거 진짜로 배가 아픈 거야. 맞죠? 너무 웃어서 진짜로 배가 아픈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런 문장이 요 사이 하나 싹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용 표현이 저렇게 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 그냥 좀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그냥 잘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자, 코를 납작하게 해주다. 그 다음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요거 그는 귀에 못이 박혔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다.
그거 맞나요? 귀에 못이 박혔는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뷰저로 쓰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라고 하잖아. 맞죠? 근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는 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은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귀에 못이 박혀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중아 전자야 후자야? 후자다 그쵸? 근데 이거 뭐야? 귀에 못이 박혔는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쵸? 자 다음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보는 사람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혀를 내둘렀다.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겠다. 그쵸? 자 그다음 그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색안경을 끼다. 마찬가지로 뭐야? 진짜 안경을 끼는 게 아닙니다. 맞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 색안경을 끼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관용 표현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가서 싫었는데 산에 오르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았어. 국어 시간에 수필을 쓸 때 너는 그 경험을 소재로 삼으면 되겠네. 글감도 찾고 운동도 하고 한마디로 뭐다? 꼭 먹고 알먹기다. 맞죠? 자 그래서 꼭 먹고 알먹기 말고 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속담 뭐 있어? 민경 뭐 있어? 도랑치고 가지.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사자성어 뭐 있어? 사자성어 꼭 먹고 알 먹기를 그 사자성어로 일석이조. 맞죠? 일석이조. 자 그 다음 17번 자, 기억과 같은 종류의 표현이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같은 종류는 혀를 차시며죠. 혀를 차시며니까 표현의 종류 뭐야? 관용 표현에 해당하겠다. 그쵸? 자, 그래서 관용 표현과 같은 종류의 표현이 활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 앨범을 팔았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내가 용돈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가지고 있던 사인 앨범 당근에 팔아가지고 돈 얻었어. 그 뭐야? 안 팔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 될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음 2번 선지. 자고 일어나니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 씻은 듯이 여기 쓸 수 있어 없어? 소민아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없어?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 우리 일상적으로 써 안 써? 민경아 써 안 써? 쓰지. 맞죠? 씻은 듯이 나왔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속담이나 관용표현 종류를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본문에 나오는 관용표현이나 속담을 다른 문장에 넣어가지고 의미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랑 그래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형태에서는. 알겠죠? 자 다음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 숨이 턱에 닿아서 쓰러질 것 같다. 쓸 수 있어 없어?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 숨이 턱에 닿아 쓰러질 듯하다. 민경아 쓸 수 있어 없어? 있다 그쵸? 너무 숨차서. 맞지? 자, 엄마와 아빠는 요리를 하실 때 서로 손발이 맞는 편이다. 민경아 쓸 수 있어 없어? 손발이 맞다. 쓸 수 있지. 맞죠? 관용 표현. 자 다음 5번 선지. 나는 친구의 사고 소식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요거는 맞아 아니야? 왜 아닌데? 민경. 뒤통수 약간 배신 약간. 뒤통수 맞다. 아니지.
그 뒤통수 맞다라고 맞아. 배신을 당하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말도 쓰기는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친구의 사고 소식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맞죠?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이거 무슨 표현인데? 민경아. 비유.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통수를 맞다라는 뭐 당연히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잖아.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받은 충격을 뭐 한 거야? 뒤통수를 맞은 충격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야. 빗대어서. 맞죠? 그래서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관용 표현이 아니죠.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지. 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라고 하는 표현이네. 맞죠?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 요거.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보자면, 자, 니은에 대한 설명,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솔비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자, 그래서 격언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교훈을 담고 있는 그 말이잖아. 맞죠?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자, 그래서 지금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죠? 아니구나. 격언이 아니네. 속담이네, 속담. 맞죠? 자, 그러면 뭐가 되면 돼?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속담. 누가 처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중화 맞아, 아니야? 맞죠? 속담은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로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로부터 그냥 써온 거야. 맞지? 자, 누가 처음 말했는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우리가 배운 표현 종류 중에서 누가 처음 말했는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민경아, 뭐밖에 없어? 명언밖에 없습니다. 명언은 누가 했는지 콕 집어서 나오지. 맞죠? 그런데 명언 이외의 관용 표현, 속담 이런 것들은 저기 뭐냐? 누가 처음 말했는지 다시 관용 표현, 속담, 격언 이 세 개는요 누가 처음 말했는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맞죠? 자, 다음 속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표현이다. 맞아요? 맞죠? 자, 다음 4번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맞아요? 맞죠? 자, 다음 5번 밥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직접적 표현이다. 맞아요? 아니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접적 표현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쳐. 소윤아,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거 급히 먹는 밥이 목에 맨다라고 했을 때 요 4번 선지를 내가 바꿔봐. 예를 들어서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직접적 표현이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왜 틀렸어? 그렇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맞죠? 간접적이고 우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야? 급하게 하지 마 또는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속담을 이야기하는 건 뭐야? 애둘러 표현하는 겁니다. 둘러서 표현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둘러서 표현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야? 독자로 하여금 흥미나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죠? 솔비야, 그래서 방금 읽었던 저 글의 주제가 뭐였는데? 적당한 휴식은 비로소 한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그렇지, 적당한 휴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세 가지 콕 집어서 다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럼 세 가지 다 써야지,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 다음에 관심과 흥미를 끈다. 그리고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맞죠? 세 개를 콕 집어서 다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약간 지금 선생님이 약간 기조가 문장 길게 쓰게 하는 걸 좀 원하시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막 더 구성하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로 서술형을 많이 쓰지 않을, 서술형으로 시간 잡아먹는 요소를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험 보면 워낙 좁아가지고 그냥 객관식만 보면 쓱쓱쓱 보면 그냥 답 다 보일걸?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알죠? 다 보일걸? 자, 그래서 대체로 이런 거 문장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까다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형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써야 되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했어. 자, 그 다음 자, 다음 6번 봅시다. 요런 거 진짜 애매해. 이거는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다 읽어야 돼. 그리고 OX랑 세모까지 쳐가지고 애매한 것들 제끼고 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선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좀 봅시다. 자, 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양반을 도와주려고 한다. 봐봐. 의도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긴 해. 근데 결과로 보면 또 도와준 게 맞기도 해. 맞지?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일단 뭐부터 해놓고 봐야 돼? 그냥 세모처럼 딴 거부터 봐야 돼. 알겠죠? 자, 2번 선지 봐. 자, 양반이라는 신분에 대한 양반 아내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자, 양반 아내는 뭘 비판했었다고 했지? 양반 아내는 뭘 비판했어? 조홍아, 양반 아내는 뭘 비판했어? 그렇지, 양반의 비생산적인 면모, 그러니까 경제적인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비판한 거야? 비판적인 태도야? 아니지. 맞죠? 자,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그러니까 경제적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게 답이 2번이라고? 신분에 대한? 자, 요것도 일단 3번도 봅시다. 자, 양반과 부자의 갈등을 군수가 증서를 써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맞나요? 양반과 부자가 갈등을 겪은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맞지? 제껴. 자, 다음 4번 선지. 군수는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양반의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 맞나요? 그럼 누가 노했는데? 기억나요? 화낸 사람 있었어. 어느 놈의 양반이 나라의 복식을 이렇게 축낸단 말이냐? 누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감사가 얘기했죠. 감사가. 군수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맞죠? 아니야, 제껴. 자, 다음 양반은 빚을 갚아준 부자에게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맞나요? 자, 양반이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자, 양반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소인 했습니다.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소인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유는 뭐였어? 나연아 뭐야? 신분을 뒤바꿔서 그런 거야. 맞지? 신분을 뒤바꿨으니까 군수가 찾아와. 군수는 양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은 뭐야? 나는 신분을 되팔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보다 군수가 더 높은 사람이 되니까 소인 하면서 낮춘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겸손의 태도야? 아니지. 맞죠? 겸손의 태도 아니야. 자, 그럼 1, 2번 봐. 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양반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양반이라는 신분에 대한 양반 아내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하면 소연아 1번, 2번 중에서 그러면 뭘 골라야 될까?
자 봅시다. 지금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양반 안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며.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신분 자체를 보지 말고 만약에 신분의 특성으로 보자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의 특성에는 뭐가 있어? 비생산적인 면모. 어떤 면모? 맨날 집에서 뭐 읽고 있어야 돼? 책 읽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근데 지금 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양반을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려고가 뭔데?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다시 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양반을 도와주려고 하면 틀렸어. 맞죠? 자 그런데 봐봐.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부자가 양반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면 뭐야?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건 맞지. 근데 의도로 따지면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건 아니지. 의도는 뭐였어? 양반이 가지는 이익을 가지고 싶은 거잖아. 맞죠? 양반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누리고 싶어서 한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려고라는 점에서 지금 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양반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면은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뭐야?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양반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닌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2번이 가야 되는 게 더 맞겠네. 맞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또 자주 물어보는 거. 운수 좋은 날에서 사건 순서 물어보는 거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단락을 진짜 잘게 쪼개가지고 막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설 순서대로 적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치사하게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손님 보면서 손님이랑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데려다 줬는지 보면서 이제 이 소설 전체 순서 이런 것들 이제 써보라고 할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의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본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설의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가로 봅시다. 가부터 해서. 이게 지금 소설 전문이 나온 게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일단은 기준점이 필요해. 기준점. 그럼 만약에 그냥 가 문단부터 먼저 본다고 생각해 봐봐.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땅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광목 수건으로 닦으며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대요.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그 학생을 보고 지금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거? 남대문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남대문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김첨지가 머뭇합니다. 왜 머뭇해? 너무 멀어서. 맞지? 자, 그럼 일단 가래 가운데 둬. 가보다 먼저 나오면 앞에다가 적는 거고 뒤에 나오면 뒤에 적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나와봅시다. 학생을 태우고 나서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했대요.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 했대요. 그러면 뭐야? 학생 태우고 가는 거네? 맞지? 그럼 가 뒤에는 뭐가 와야겠어? 나가 오겠네. 일반적으로. 뭐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맞지? 가 뒤에는 나가와. 자, 그래서 쭉 하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 저기 집 근처로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멈춰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달렸잖아. 맞지? 자, 그래서 다름질 하는 것까지 그 다음 다 봅시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콜록거리기는 벌써 뭐가 됐대요? 달포가 넘었대요. 맞지? 요 소설 앞부분에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조밥도 분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척 써본 일이 없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소설의 순서대로 봤을 때 얘는 앞쪽으로 가야겠죠. 앞쪽으로 가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자, 그 다음에 라 보세요. 여국에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웠나? 이런 말을 하면 저 치삼은 일변 돈을 주는데요. 이거는 뭐야 지금? 그날 하루 다 끝나고 술집 간 겁니다. 맞죠? 그날 하루 다 끝나고 술집 간 거야. 맞지? 그러면 라는 얘네 중에서 어디로 가야겠어? 제일 뒤쪽 그쯤으로 가야겠지. 맞죠? 가나다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 보세요. 마는 뭔데? 이 눈깔 되어 있네요. 이거 뭐야? 다 술까지 다 먹고 집에 들어와서야. 맞지? 그러면은 라 뒤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마가 들어가야겠지. 맞죠? 그러면 다가나라 마가 되겠죠. 맞죠? 자, 봐봐봐. 이거 그 중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소설의 순서대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순서대로 정리해보라고도 할 수 있어. 실제 그 일이 벌어졌던 시간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가야 되는 게 뭐부터 가야 돼? 소설에서. 민경아, 제일 처음으로 가야 되는 게 뭘까요? 뭐야? 소설 내용에서 제일 과거. 소윤아, 소설 전체 내용에서 제일 과거 뭐야? 그렇지, 조만 먹고 체한 거부터 가야지. 맞죠? 조만 먹고 체하고 뭐로 누워도 안 돼, 저로 누워도 안 돼. 중증은 중증인 듯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조만 먹고 체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나연아?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중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설렁탕, 그러면 정 나가야 된다면 집에 돌아올 때 설렁탕 좀 사다 달라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뭐 하면 돼? 그냥 손님 만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손님 다 데려다 주고 나서 저기 뭐냐 술집 가는 거, 그냥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 죽음 확인하는 거,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 양반전도 그렇고 저기 운수 좋은 날도 그렇고 이제 어휘 같은 거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하나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저기 뭐냐 자습서랑 그 저기 교과서에 적혀 있는 단어 뜻은 하나 다 보세요. 알죠? 싹 다 보세요. 그럼 뭐 내가 여러분들 뭐 어느 단어를 알고 어느 단어를 모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내가 스스로 봐야 됩니다. 공부 많이 보는 거. 그렇죠? 이것도 그때 당시에 좀 쉽지 않았죠. 자, 지금 이거 A 부분 봅시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 최근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자,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 부분이다. 그쵸? 자, 이거랑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보세요. 보기를 고려하여 A의 의미를 유추한 것이랍니다. 자, 볼게요. 독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갇혀있는 문맥, 우리 시대가 갇혀있는 문맥을 깨트리고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자유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뭐라는 거야? 애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끝나긴 했어.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이야. 맞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정이라고 할 때 이 여정이 뭐야? 독서일 거 아니야. 독서의 여정.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되는 건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책, 더 좋은 왕도는 없습니다. 한 마리 작은 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미새의 체온과 바람과 물, 그리고 수많은 밤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어느 날 아침 문득 빛나는 비상으로 날아오릅니다. 고뇌와 방황으로 얼룩진 역경의 어느 무심한 중동하게, 자, 그때까지 쌓아온 회한과 눈물이 어느 순간 빛나는 꽃으로 피어오릅니다. 독서도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적인 것도 얘기하려나 보네. 맞죠?
자, 그것이 어떻든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뭐야? 고뇌와 성찰의 작은 공간인 언젠가는 빛나는 각성으로 꽃 피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나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A에서 밑줄 그었던 게 뭐야? 책은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이제 통로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A 부분 다시 보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며. 맞죠? 자,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 크게 보면 요거 두 개겠네. 맞죠? 크게 보면. 자, 그래서 1번 선지 보세요. 교양과 독서를 통해서 과거와 동시대인들의 소통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책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2번 선지 보세요. 책을 통해 독자는 글과 필자와 소통하여 자아를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지금 여기 성찰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책을 읽는 것은 지속적인 성찰과 고뇌를 통해서 자신을 깨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4, 5번 제끼고 당연히 다 틀린 말이고 2, 3번 중에 뭐 골라야 될까요? 나연아 2번, 3번 중에 뭘 골라야 될까요? 지금 둘 다 성찰 나오잖아. 민경아 뭘 골라야 될까요? 3번 자신의 사랑 깨우고 사랑하는 것이다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뭐 완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적절한 건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2번이 정답이라는데 그러면 2번이 왜 정답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글과 필자가 서로 뭐 했다? 소통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A 밑줄 친 거에 뭐 있어? 솔비야 뭐 있어? 어떤 글자랑 연결해야 돼? 밑줄 친 A가 있잖아. 밑줄 친 A의 어떤 단어랑 소통이랑 연결한다면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A가 어딨어요? 앞에 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 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네. 소비나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소통이랑. 인경 봤어? 뭐라고요? 그렇지. 통로가 통하는 길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독자는 글과 필자와 소통하여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왜?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밑줄에 그어져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응? 근데 오늘은 멘토 4시 시간이 안 들어와요. 이제 안 들어가요. 제가 원래 휴일이 없었거든.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고 있어가지고 월요일 휴일이라가지고. 공부 가세요. 뭐라고? 공부 가세요. 자기 일 아니라고. 이거 어제 사람 몸 갈아서 일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김면석 씨야. 일 나고 휴일도 없이 지금 4달째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은 계속 없을 것 같아. 당분간은. 뭐라고요? 못해도 한 4, 5개월?
됐어요. 자, 집에서 그 나눠준 문제 좀덜 풀고 있으면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집에서 본문 좀 많이 보세요. 알겠지? 본문 좀 많이 보고 요거 나한테 운수 좋은 날 프린트 안 받았던 사람은 오늘 받아가세요. 알겠지? 받았던 사람은 가면 되고 민경이 그 다음에 소윤이는 가면 되고 나머지는 요거 좀 바꿔 갑시다. 아, 잠깐만. 요거 가면서 일단 가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밖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콜비. 갑시다. 요거. 안녕히 계세요. 나영이. 그러고요. 성민이는 너는 내일 오니까 2개. 그리고 오늘 집에서도 하고 내일 와서도 됐죠.